안녕하세요. 김태현의 현미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탑 머티리얼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회사는 이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를 만드는 소재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인 노한진 대표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박사를 하고 삼성 SDI에서 이 폴리머 전기 2차 전지에 대해서 개발 팀장을 하신 기술력이 있는 그 창업주로 여겨지고 있고, 뭐 한양대학 연구교수도 했고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이 그 뭐랄까요, 배경이 연구 쪽에 배경이 있는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이 탑 머티리얼이라는 회사를 그 창업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리튬이온 전지의 이 양극재를 이제 만들어서 이런 배터리 셀 업체에 납품을 하는 업체죠. 그래서 이 회사는 2차 전지의 이 양극재, 전극을 모두 만드는 회사인데, 이 전극에 대한 모든 공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2차 전지 공장, 즉 배터리 셀을 만드는 그 안에 들어가는 이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스마트 팩토리를 건설하고 또 이런 어떠한 장비들을 설치하고 하는 것들을 모두 턴키로 할 수 있는, 또 이런 것들을 엔지니어링을 컨설팅 해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2차전지 건설, 2차전지 제조에 있어서는 전 공정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기반의 회사라고 할 수가 있죠. 작년 실적이 공개됐는데요. 이제 잔병 실적이긴 하지만 매출 외형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이 당기 순이익도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하반기 때 가서 이 2차전지 쪽도 굉장히 좀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에 대해서 재고 조정을 하겠다 해서 이 관련된 이 업체들이 모두 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재 쪽의 기술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다르죠. 공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세우면은 이 회사들이, 소재를 만드는 회사들은 소수이기 때문에 이 소수의 회사들을 놓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울미교자 먹기로 셀 업체들은 이들이 만든 소재들을 그냥 받아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소재 업체 쪽은 좀 덜 손해를 본 거죠. 자, 그리고 이 회사가 요번에 5회차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 5회차 전환사채를 180억 정도를 발행했고, 그중 141억을 설비 투자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바로 LFP 양극재를 양산하는 설비를 구축하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제 LFP 양극재를 국산화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 LFP 배터리에 사용되는 LFP 양극재는 이 배터리 때문에, LFP 배터리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이 LFP 배터리가 우리 그 일반 배터리 셀 업체들이 만들어 왔던 3원계 그 파우치형 이 배터리와 이 LFP 배터리는 완전히 좀 다른 그죠. 소재부터 다르고, 3원계 쪽하고 이 LFP는 인산철이기 때문에 철이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철은 풍부하게 주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출력은 좀, LFP 배터리가 출력은 좀 떨어지더라도 화재 위험이나 이런 것들에서 굉장히 좀 안전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고, 출력은 떨어지지만 그렇다고 꼭 그 고가 전기차가 아니라면 그 보급형, 그래서 이제 전기차 대중화에 필요한 그런 전기차라면 LFP 배터리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라고 해서 미국의 테슬라도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데 이거를 원통형 배터리로 채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었죠. 그것 때문에 이 LFP 배터리를 갖고 있는, LFP 배터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중국의 중저가 이 전기차 시장이 갑자기 확 커버린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대중화가 이루어지면서 LFP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LFP 배터리를 채용하는 건 전기차의 성능을 좀 떨어지더라도 그 가격을 획기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3원계 전기차 배터리는 이 원재료인 리튬 코발트 뭐 이런 것들이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이 전기차 배터리 업체가 전기차 업체에 납품을 할 때 이 가격 변동에 따라서 가격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전기차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최근 들어서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전기차 가격을 획기적으로 다운시키면서 기존에 후발주자로 뛰어들었던 완성차 업체의 전기차 모델들이 고전을 겪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포드하고 GM은 이 전기차 그 양산 이 스케줄을 뒤로 좀 연기하는 바람에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합작업체들이
뒤통수를 맞았죠. 그만큼 이 테슬라가 전기차 대중화에 공을 들이고 또 그러면서 전기차 가격 다운에 좀 진심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LF 배터리에 우리나라도 뒤늦게 우리나라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뒤늦게 뛰어들게 된 거죠. 기본적으로 LF 배터리는 중국의 업체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 왔고 주력으로 삼아왔던 배터리입니다. 그만큼 중국 전기차 시장은 중저가 이하가 중심이 된, 즉 미국하고는 좀 차별화된 시장이 있죠. 그만큼 중국 시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왜냐면 그 중국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건데요. 중국 소비 시장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차가 싸지 않으면 팔리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중국은 이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이 이제 없어졌어요. 왜? 그만큼 중국 전기차 이 가격이 많이 다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이 소비할 수 있을 만큼의 가격대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는 보조금이 따로 지급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것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되긴 하죠. 정부로서는 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한두 푼도 아니고 이게 이제 1년 내내 그 예산을 마련해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죠. 또 조기에 이게 이제 소진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제 그렇지 않아도 전기차가 소비되는 시장으로 전환이 된 거죠. 이게 앞으로의 전 세계 시장이 비슷하게 변해갈 겁니다. 미국 시장도 전체 등록 차량 수 중에 10% 이상이 전기차, 친환경차라고 하니까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곧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LF 배터리를 채용한 전기차들도 길거리에서 많이 다니게 되죠. 물론 3원계 배터리가 화재 위험이 크기 때문에 또 이유가 되긴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탑 머티리얼이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지난해 이제 계약을 맺었던 각형 셀 파일럿 생산 라인, 이게 그 비너스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올해 1월 7일 날 이 계약이 종료됩니다. 이 말뜻은 계약이 종료되고 이 납품했던 이 전기차 이 솔루션 파일럿 생산 라인에 대한 검증이 끝나면 이제 잔금이 지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1분기 중에 그 실적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꽤 큰 그 실적을 디딤돌 삼아서 1분기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자, 탑 머티리얼의 지금 2023년 실적 기준으로 적정 주가는 한 10만 원 정도로 평가가 됩니다. 지금 한 8만 원대 주가가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작년 실적을 어차피 이제 주가에는 한 번은 반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실적이 더 좋으면 그거보다 더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결국은 주가가 가는 건 실적을 반영해서 가는 겁니다. 항상 전분기에 그 기록했던 실적이 나중에 알려지면서 그게 결국은 그 다음에 실적이 나빠지지 않는 한 실적은 반드시 그 주가에 반영이 된다는 게 증시의 격언이고 또 경험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두고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